자,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자, 보라투 머리 바꿨나? 아, 그렇구나. 나는 일주일마다 보잖아. 저 먼저 자기 결석했는가 이가? 미안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겠지, 그죠? 무죄. 오늘 내 할 차례죠. 자격증 제도 바로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대상물 좀 뒤에 남았나? 다 했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 제도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격증 제도. 자, 우리 천천히 잘 봐요. 기왕 오시는 거 시간 벌써 4월 넘어가요. 5월 되면은 빡빡해요. 자, 보시면은 우리 과목은 그죠? 아니, 책은 그죠? 책은 그렇지 47페이지 보시고 프린트물 피시면 돼요. 수업은 프린트 하고 그죠? 책도 한번 살짝 봐줄게요. 잘 봐요. 우리 과목은 크게 세 과목 맞죠? 세 개 편제인데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 그리고 중개 실무 그죠? 요래 파트가 세 개 편제로 나눠지는데 현재 우리 그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를 하고 있다 그죠? 법률 파트 중에 우리 현재 지금 현재 마무리지 않는 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 중에 총칙이라는 파트를 마무리 지었고 현재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자격증 제도하고 그리고 개설 등록 그리고 등록의 결격사유 아마 이걸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파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격증 제도하고 개설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이걸 중심으로 오늘 수업하겠다. 이해되시죠? 그걸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총칙 파트 저번주에 끝냈죠. 총칙은 뭐예요? 그 과목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규칙, 전반적인 사항이나 규칙인데 우리 과목 당연히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니까 우리 중개에 관련된 뭐다 용어 6개하고 그죠? 그리고 중개 대상물 우리가 다 마무리를 지었다. 이해되시죠? 뭐 시간 따로 줄까? 계속 할래? 또 시간 줄까요? 다른 분만 뭐라 하잖아 봐라 그죠? 자, 알겠죠? 우리 과목은 총칙, 뭐 총론, 총설 이거는 뭡니까? 그 과목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규칙들 이런 것들이 수록되는 게 우리가 총칙 파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과목의 용어라든지 중개 대상물 그죠? 그리고 이 법의 성격, 의미, 구성 이런 것 또는 뭐다 재정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자격증 제도 오늘부터는 하는 게 자격증 제도 봅시다. 자격증 제도 파트 자 봅시다.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 프린트물로 수업합니다. 프린트물로. 자, 제일 처음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그죠? 우리가 원칙적 실시권자와 예외적 실시권자 위탁하여 실시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원칙적 실시권자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시험의 원칙적 실시권자가 국장이겠나요? 시도지사겠나요? 국장 아닙니다. 이거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봅시다. 당연히 자격증 교부가 시도지사 맞습니다. 자격증 밑에는 국토부 장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대구광역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하지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안은 좀 말은 했습니다. 왜 우리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안 주느냐 맞잖아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의사면허라든지 뭐 변호사 뭐 법무사 이런 거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전부 다 보건복지부 장관 뭐 장관 이름인데 왜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지사 영천 누나 같으면 자격증 교부가 시험을 대구 치시면 대구에서 해요. 교부하는 건자가 각 시도거든. 그래서 대구 시험 치면 대구광역시장이고 경북 영천 치시면은 경상북도에서 조금 급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했는데
한 번쯤 그랬어요. 말 나왔는데 관계없는 게 업무지역이 어차피 전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맞잖아. 대구광역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가지고 대구시에서만 업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 가도 되고 관계없다 이만, 제주도 가셔도 관계없다 이만, 똑같이 동등하게 인정해 주겠다 이랬어. 그래서 뭐다? 그래서 유야부에 넘어갔습니다. 약간의 한동안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상 그지 아니, 시도지사가 원칙적 실시권자인 것은 뭐 시도지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속된 말로 바람막이야, 바람막이. 그지? 엄격히 말하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격증 시험에 문제 출제 같은 거 이의 제기는 국장 상대로 뭐합니다? 시도지사 상대입니다. 원칙 실시권자니까. 속된 말로 장관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고발당하고 이런 것들은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속된 말로 시도지사한테 모든 걸 뭡니까? 바람막이로 막아놓고 너희들이 총알바지 해라 뭐 이런 정도. 뭐 그런 뭐 특별히 의미는 어쨌든 간에 뭐 그거 아닐지 몰라도 일단 원칙적 실시권자는 시험을 치면 되니까 시도지사고, 예외적 실시권자는 뭐다? 국토부 장관. 의외로 자격증 제도 파트에 국장은 크게 힘을 모합니다. 거의 대부분 시도지사가 모든 거. 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권자가 전부 다 시도지사가 권한있지 국장이 권한. 국장 장관 정도 된다가 뭐 행정적인 제재에 직접 관여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뭡니까? 예외적 실시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사실상 근데 원칙적 실시권자인 시도가 시험을 주관한 적은 없습니다. 시험의 형평성, 난이도 때문에 그렇겠죠. 속된 말로 대구시장이 시험을 주관했다. 대구 시민들 합격률이 20% 나왔다. 부산은 10% 나왔다. 박살난다, 박살나 완전히. 부산시장, 부산시민 뭐 하겠노? 니 대구시장 똥도 못 주문다 하면서. 안 그랬나 또? 제주도는 또 자체 시험 쳤잖아. 한 40% 냈다. 끝짜다, 끝짜. 그 속된 말로 선거하기 막 곤전내의 시험 수험이 제일 유리하겠지. 바로 표에 직결되니까. 재선 안 하나 한 사람 관계없는데 재선 나온 사람들은 마다 다 줬분다 할게 돼. 그 우리 허가 토지익을 해가구역 빼앗잖아. 그자 빼앗잖아. 그 마찬가지야 이거. 우리가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은 시도가 허가구역 지정권자잖아. 근데 단 예외를 정해보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뭐 개발사업을, 국가개발사업은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표 때문에 그렇다 하게. 너희 시도는 아무도 허가지에 묶어보면 주민들 반발할까 이가. 이 자식 이만 다음 선거 때 보자. 속된 말로 한번 이래 가보시면 그런 말 하잖아.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 때 기대하라. 뭐 영표해 쌓고 뭐 이런 건 막 나오잖아요. 그런 말들이 아마 뭐 장관은 그 신경쓰기 없잖아. 대통령한테만 솔직히 말로 코드 맞추고 뭐 잘하면 되고 되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 직접 상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약간 안 있겠나 그죠? 고려 보시면 되겠죠. 위탁하여 실시했는 경우 요런 우리 시험에 실체가 나오지요. 위탁을 실시할 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겠나요? 해야겠나요? 그렇지, 이런 것들.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위탁 실시에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일로 오세요, 일로. 이 앞에 오세요. 아니, 이거 프린트 바닥 일로 앞에 와야 됩니다. 안 보여? 앞에가 안 보이나? 아, 그래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뒤에가 좀 나면 산만하니까 이래 공부는 앞에 상이 안 낫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나 봐라 이거 원래 합격하는 거 안 하는 거 봐라 한다니까. 이렇게 뭔가 좀 하려는 자세가 있는 분들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우리 시험의 실체입니다. 자격 시험은 위탁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실시한다는 틀리고 실시할 수 있다는 맞고 이런 정도는 이제 알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위탁은 뭐단 말이에요, 우리가 협회라든지 준정부 기관에, 그죠? 협회라든지 준정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봐둘 만한 게 뭐예요? 전문대학이나 대학은 뭐다? 우리 시험 출제는 위탁받아 대행을 뭐합니다. 이 정도는 말아. 교육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다라 그런데, 교육은 전문대학이나 대학, 협회나 준정부 기관 전부 다가 교육은 위탁받아가 실시할 수 있지만 시험 출제는 뭐다? 협회하고 준정부 기관만 대행할 수 있지 전문대학이나 대학은 시험 출제는 대행을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 좀 알아놓으시죠. 왜냐하면 이게 뭐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난이도 형평성 특정 대학에서 시험을 출제해버리면은 아무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그러니까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형평성 그런 것도 있고, 그지? 가장 공정성이 제일 크겠죠, 그런 거. 협회도 절대 시험 출제는 대행을 못 받습니다, 솔직히. 법상은 하자 없어도 아무도 이거 끝나면 완전히 뭐 공정성에서 상당히
논란이 거의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아마 준정부기관, 모든 시험은 국가고시는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모든 시험을 주관하는 걸로 지금 모든 게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 보세요. 두 번째, 응시자격이야. 찬찬히 이제 집중 좀 하세요, 이제. 응시자격입니다. 응시자격은 성별, 그죠? 연령, 국적, 학력,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성별, 연령, 국적, 학력,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성별, 연령, 국적, 학력,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봐. 성별, 남자, 여자 시험 다 칩니다. 이런 것들. 그죠? 연령, 알아놓을 필요 있죠.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교시에 결격사유 배우지만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요. 다만 중개업 종사는 만 19세 미만부터는 중개업 종사를 못한다 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그죠? 고려 보시고. 국적,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신규 등록은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도 시험 응시가니까. 학력, 고질적인 병폐인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학력자도 관계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뭐 내가 합격 관계없습니다. 현장에 내가 있는 사무소에서 대구에서 그래도 1에서 5위 안에 드는 랭킹 사무소 내가 다 한국 경영대 보고 있어봤지만 평균 학력이 중퇴나 고퇴입니다. 심지어 국퇴도 국퇴했어요. 무시개소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관계없습니다. 내가 할 때보다 25년 전, 4, 5년 전 그때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더 나은지 몰라도 어쨌든 그때와 서문시장 양복정 점원 출신들이 많이 지금도 아마 대구에 이름만 되는 랭킹들은 아마 거의 1세대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 우린 거의 대부분 또 영천도 몇 명 가 있고 이래요. 가 있고 하지만도 어쨌든 뭐 학력이 관계없습니다. 그래 학력이 세탁하고 싶으면은 대학원 가시면 됩니다. 아무나 여주나 아무나 여줍니다. 경북대학교 지금 20몇 년 동안 대학원 미달입니다. 서울대도 미달입니다. 그것도 가만 뭐 2년 동안 뭐 빡빡이 공부시켜. 일반 대학원은 빡빡합니다. 맞아요. 빡빡하지만 우리 그만 정리하시면 행정대학원 가시겠어. 최고 경영자 과정 알지? 뭐 그냥 돈만 주면 해결합니다. 나중에 석사 딱 줍니다. 깔끔하게 줍니다. 깔끔하게. 짧습니다. 박사도 하고 싶다. 돈 주면 됩니다. 왜 박사는 그 교수가 줄까 아이가 박사 하게 주는데 혼자 주는 게 아니면 주는데 왜 일반 행정대학이라는 최고 경영자는 왜 잘 주느냐? 경쟁이 하잖아. 속된 말로 박사는 배출하면 왜 우리 4년 5년 동안 공부 잘해도 박사 하기 잘 안 주잖아. 교수들이 지 라이벌이야. 지 전공 분야를 그대로 경쟁해야 되잖아. 속된 말로. 근데 내 같은 놈 박사 줘봤자 경쟁 안 되잖아. 왜? 평생 써볼 일 없잖아. 타이틀은 박사 하기 얘기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만 그런 학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있으면 진짜 좀 한 돈만 한 돈 1,400원 이상 생각하면은 행정대학 가시면은 거의 언제 주라 하면 그것도 친구들 사이려고 그러면 갑니다. 일부러. 친구 사이 갑니다. 중소기업이라 와 돈은 장사내가 돈은 버릇이 이런 분들 많이 갑니다. 가지고 같이 사귀고 같이 모임도 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지고 같이 좋아요. 그래 나중에 졸업증 뜨면 석사줄 딱 나옵니다. 깔끔하다. 학사줄 안 나옵니다. 석사 딱 나옵니다. 깔끔하다. 멋지잖아. 특히 외국 학력 만약에 사후나 면회는 그러겠지만 면회 볼 때 이 외국 학인 좀 조심해야 돼. 특히 동남아 쪽 학인은요. 내가 봐도 99.9%가 사자입니다. 제가 또 동남아 출신 또 내가 유학파잖아. 내가 또 그자 실제입니다. 졸업증명서 좋대 이말 크대 막 그거. 외국인 대학에 실제 제가 좀 압니다. 와 건물 한 개에서 인간 안 합니다. 근데 막 영어를 막 아주 다 말아 막 진짜 그 쌍팔년도 쏘갔지. 진짜 속지 마요. 그 전부 다 그 학교도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그 고등공민학 예를 들면 이런 거 봐. 학력 인가정도 대학도 안 되는 것들도 다 대학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외국은 설립이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혹시나 뭐 그런 뭐 있겠지만 외국 학이 있으면 면밀히 좀 추적 좀 해보시길 그죠. 어쨌든 전화만 해봐도 압니다. 그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학부 전화만 도 압니다. 어쨌든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든지 한번 좀 조심하시죠. 어쨌든 학력 이거는 뭐 사실 고질적인 타파입니다. 여러분 뭐 사후라든지 며느리 같은 볼 때 뭐 대학물이야 뭐 여러분 뭐 문과 뭐 좀 기량이 무면 좋지만 뭐 젊은 친구들은 대학물을 먹기 위해서 야간 대학 가면 그냥 연간하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게 없으니까. 혼인카는 것 아직까지 약간 따지잖아. 그죠?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사실이 관계없는데 자제분들은 좀 이래 좀 개구장이라도 대학물은 좀 보게 해서 그게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혼인할 때 안 낫겠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크게 이런 것은 여러분 중개업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옛날에 솔직히 우리 호니까 어릴 때는 와 솔직히 고깃집 하시는 분들 그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자 요즘 고깃집이 어딨노. 아이고 그 사후 좋습니다. 화끈하게 하고 막 죽을 때까지 고기 걱정 안 하네 하고 막 요즘 맞자 그런 게 시제. 그래도 물론 따지는 건 따집니다만은 막 내가 만약에 그것다 뭐 며느리가 많고 대구 시내 뭐 고기 도매업 한다 하면서 뭐 하면 나는 저 좋다 하면 놔둬 봅니다. 내 좋아하는 고기 시켜먹겠다 하면서 사람만 보면 될까? 딸내미 보면 되지. 저거 아마 말고 고깃집 말고 뭔가요? 솔직히 딸내미 된대미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말이야. 그건 나도 그 정도는 끼어 있습니다. 뭐 고지식 해도 둘이 좋고 이러면 되고 그런데 딸내미 말이 좀 안 좋으면 그거는 뭐 저거 아버지가 뭐 판검사다 해도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또 부모 직업에 따라가 뭐 그거는 뭐 자식 아가 올바르면 되는 것이지. 그죠? 학력 이런 것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뭐 중개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만 중요한 거는 그 시험 나오면 조심하시고 나올 리도 없습니다. 학력에 제한이 없다 이러면 나오겠지. 경력 뭐 여러분 대부분 뭐 소뚜껑으로 나왔지 뭐 짜들아이 뭐 중개사무소 뭐 기업권 오신 거 아니잖아. 기업권이다 해도 뭐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죠. 경력에 대한 제한 없다. 그죠? 그래 보시면 현 대한민국 법상은 이렇습니다. 시험 나올 만한 것은 미성년자가 공인 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는 간혹 던졌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다음 세 번째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그자. 요거는 별표란 게 던지 놓으셨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요거는 별표란 게 던지 놓으셨어요. 이건 이렇습니다. 자격증 제도가 만약에 시험 한 문항 나오잖아요. 뭐 그 중에서 그죠. 요 정책심의위원회를 그래도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래 보시면 된다. 그래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 했는데 국토부인데 요것도 국토부도 요건 레드 쪽까지 던져 놓으셨어요. 국토부 산하에 둔다겠나요? 둘 수 있다겠나요? 이거 둘 수 있답니다. 달로 안에는 뭐다? 둘 수 있다. 국토부 산하에 뭐다? 둘 수 있다. 국토부 산하에 둘 수 있다. 뭐 먼저 하겠죠? 국토부 산하에 둘 수 있다. 두어야 난 틀립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은 위원회가 4군데 나옵니다. 그죠? 우리 제일 처음 자격증 제도 파트의 정책심의위원회, 저 뒤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 그리고 저 뒤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절이 보지만 5, 6월쯤 되면 제가 모아드립니다만 어쨌든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요새 알아놔야 되는 게 둔다와 둘세 또 둘 반만 더 갈립니다. 그것도 국토부상은 둘 수 있다. 그죠? 둔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출전해야 되는 게 시도 산하 틀립니다. 뭐 협회에 둘 수 있다 틀립니다. 뭐 먼저 그죠? 국토부 산하에 둘 수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이걸 둘 수 있다니까 밑에 필수기가이겠나요? 임의기가이겠나요? 임의기가 뭐 그런 거 좀 더 가볍게 보시고. 그 밑에 뭐예요? 심의 내용은 또다시 별표라는 게 쳐보세요. 심의 내용은 그죠? 심의 내용은 또다시 별표라는 게 전화보세요. 심의 내용은 그죠? 만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시험 낸다면은 요 중에서 뭐다? 요 안에 심의 의결한 사항, 요 내용이 뭐다? 가장 그도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먼저 하겠죠? 심의 의결 내용이 가장 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첫 번째 거기 뭡니까? 부동산 자격증 있잖아. 그죠? 자격증 갈로 안에 취득에 관한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시험에 제일 많이 냅니다.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네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자격 취소라든지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닙니다. 뭐 먼저 하겠죠? 자격증 취소라든지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거 딱 봐도 시험 내기 빠르잖아. 그죠?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지만 자격증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다. 고려 보시고. 그 밑에 뭡니까?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에 뭡니까? 육성 그죠? 달로 하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육성. 그리고 중개보수 그죠? 중개보수 뭐다? 변경 갈로 안에 뭐다? 변경. 중개보수를 갈로 하네. 중개보수 뭐다? 변경에 관한 사항 그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뭐 먼저 하겠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 4가지는 우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뭐다? 심의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뭐다? 심의 의결하는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면 시험 나올 거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정책 심의 다루지만 자격증 취소라든지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업무가 아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중개 보수 변경이 한 3년 전, 2년 전에 나와가지고 뭐 수험생이 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중개 보수 변경은 맞잖아. 정책 심의에서 다루는 업무 맞는데 꼭히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을 권고하더라도 각 시도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 중개 보수 배웠지 않습니까? 보수는 뭐에 따라 정해집니까? 시도 조례잖아. 조례가 있잖아. 우리 한 4년 전인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오피스텔 배웠잖아요. 거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입식부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매매는 0.5, 임차 0.4, 대통령은 때려붙잖아. 그죠? 그런데 각 시도가 바로 안 따르잖아. 제일 처음에 경교 따르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다 한 2개월, 3개월만 따르지만도 왜? 수술은 각 시도 조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권고하더라도 뭐다 따라도 그만이고 안 따라도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우리 각 시도는 당연히 눈치 봐가 따르겠지만도 그죠?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각 시도. 그래서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한번 나와가지고 좀 수험생이 혼란을 입은 그런 내용들이다. 참고하시고. 근데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 법률에서 정해놔버린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되지. 나 시험 안 친다. 누구 친다고 난 모르겠다. 이런 거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말이 안 맞죠. 그래 보시고. 다음 위원장은 누구겠어요? 위원장은 누구겠어요? 위원장은 누구?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장은 뭐다?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제1차관쯤 되면은 뭐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 막 자격 제도하는 이런 거 보면은 막 자식 이런 자식 하면 장관, 시도지사 뭐 국토부 제1차관 뭐 좋은 거 다 나온다. 저 협회병 금융감독 원장 나오고 그죠? 나는 금융감독 원장 아들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주식 그것 때문에 한번 그죠? 국토부 제1차관. 내 같은 놈은 이 높은 자리 가면 안 된다니까. 나라 망칠려면 나는 나라 망칠려. 근데 여러분 다 좁본다 할게. 이 희야 언제나 엄마 좁본다 할게. 선생님 가져가고 다 내부적으로 다 빼잡고 싶다. 난 그래 고위공직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난 진짜 가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주변 사람들은 편하겠지. 뭐 전마다게 잘 먹고 잘 산다 할 줄 몰라도 나라에서는 망칩니다. 저는 그런 론 같습니다. 자, 위원장은 뭐다?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그죠? 위원은 위원장 일명을 그죠? 제외겠나 포함이겠나? 포함한. 위원은 위원장 일명을 포함한. 그 뒤에는 뭐 요겁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뭐다 되고, 그러고 누가 합니까? 이건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거 줄쳐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다? 임명 또는 위촉입니다.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뭐다? 위원장 일명이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한 그 용어 좀 잡아놓으시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다? 임명 또는 위촉하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여러분들인데 용어는 크게 시험에 접근 안 합니다. 임명하고 위촉의 차이점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임명은 그 자리에 직접 안착부는 것이 임명이고, 위촉은 뭐예요? 추천이잖아. 위촉은 추천.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위촉은 추천이야. 추천. 그리고 위원장 일명이 제외가 아니고 뭐다? 포함한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많이 이래 말이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일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맞나? 그렇게 잘하시는 시틀립니다. 그렇지요. 11명 이내라 하면 뭡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잘하시 사모님 그죠? 1, 2, 3, 4 다 포함하는 거 아이가? 그 최소 인원이 뭐다? 7명 이상이다 이 말이야. 최소 인원이 7명 이상이니까 11명 이내가 하면 틀리죠. 7명 이상 11명 이내가 맞죠? 7명 이상 11명 이내가 맞으면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임기는 뭐다? 투 이어즈야. 임기는 투 이어즈. 그죠? 지금 다 알아듣지? 지금 다 정답 말은 나 영어 발음이 오늘 좀 괜찮았지? 투 이어즈. 이제 지금부터 필사기 막 나옵니다. 이어진데 옆에 여러 적어놓았어요. 좀 이따 우리 이거 6번 자료 외에도 자료 한 4개 더 나갑니다. 내가 적어드립니다. 그런 거죠. 진짜 안고는
다른 강사 모아도 안 적어놓습니다. 그죠? 연임이 되나 안 되나? 연임이 안 된다 이 말. 연임이. 이거 간혹 시험 냅니다. 우리 공제운영위원회는 뭐다? 이거 연임이 되잖아. 근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이 안 돼요. 뭐 먼저 그치?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시험에 낼 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 연임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위원이 제가 사표 나갔을 경우 다음 후임은 그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채우면 되지 2년 아닙니다. 이런 것들. 내가 하다가 1년 6개월 만에 내가 사표 내pus다. 딱 부득이한 사유로 내 다음 후임자는 2년이 아니고 6개월밖에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연임 안 되고 그죠?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다음 출제위원 그죠? 출제위원. 지금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요? 다 따라오지. 바짝 독이 올라 하시어요. 독이 올라 해가지고 차근차근 밀고 나가요. 출제위원은요 우리가 요래 한번 적어 놓으시죠. 비영리 그죠? 시민단체에서 추천자는 뭐다? 우리가 출제위원 발탁은 안 됩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추천자는 뭐다? 출제위원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비영리 시민단체 추천자는 출제위원으로의 발탁은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믿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지요? 비영리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어요. 출제위원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거 좀 알아놓으시고. 출제위원은 왜 되나?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뭐다? 풍부한 자 중에서 누가 시험 시행기간 장입니다. 의외로 국장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험 시행기간 장입니다. 시험 시행기간 장이 뭐다?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임명하거나 위촉하겠다. 오케이? 들어보시면 시험 시행기간 장입니다. 시험 시행기간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좀 구분해 두시고 어려운 거 없지요. 다음 응시자격의 결격자입니다. 응시자격 결격자. 응시자격의 결격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한번 적어놓고 설명드릴까? 자격 취소 후 3년간. 자격 취소 후 3년간. 그리고 부정행위자. 그죠? 부정행위자. 그렇죠. 5년간입니다.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받습니다. 자, 요래 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이걸로 알아놔야 돼요. 정의 바차리시 있어요. 여러분요, 시험 응시에 대한 결격은 시험 응시만 뭐하잖아. 중개업 종사는 될 수 있겠나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에 대한 결격은 시험만 일정 기간 못 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그죠? 중개업 종사는 원칙적으로 될 수 있겠나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3교시에 배우는 뭡니까? 중개업 종사에 대한 결격은 중개업만 일정 기간 종사 뭐하지 또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나 없나? 시험 응시는 한다 뭐 하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 지금 이거 지금 시험 응시에 대한 결격이잖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 시험만 못 치지 중개업 종사는 되나 안 되나? 된다 이 말입니다. 3교시에 뭐고 중개업 종사에 대한 올 결격을 배울까 이거죠. 등록 결격. 중개업 종사만 일정 기간 제약을 받지 또 공인중개사가 되는 데는 지장이 있나 없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잡아놓고 그런데 이 친구 있잖아 그죠? 자격이 취소되고 3년 동안은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시험 응시에 대한 결격에도 해당되지만도 야는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중개업 종사에 대한 결격에도 다 해당되는 뭡니까? 유일한 예외 사항입니다. 임마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시험 응시에 대한 결격은 시험만 일정 기간 응시를 뭐하지 중개업 종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에 대한 결격은 중개업만 일정 기간 뭐하지 또 공인중개사가 되는 데는 지장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시험 응시에 대한 결격에도 해당되고 중개업 종사에 대한 결격에도 해당되는 유일한 예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카닝하고 5년 이 친구는 시험 5년까지 못 치잖아. 시험 응시 결격. 중개업 종사 되나 안 되나? 그럼 된단 말이야. 당연히 되죠. 이 친구는 중개업 종사 가능해요. 어제 가는 곳마다 질문이 한 번 나오는 게 초짜들이 약간 아직까지 준비 안 된 건데, 어이구, 아니 부정행위가 자격증도 없는데 그 시험도 못 쳐가 자격증도 없는데 왜 중개업 종사 가능해요? 그렇지요. 정확합니다. 저분이 그자 중개보존 종사는 되나? 중개업 종사는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자격증 없는 건 맞지 당연히 그죠? 없는 건 맞는데 중개행위 종사는 가능하잖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업 종사는 가능하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게, 시험 응시에 대한 결격은 일정 기간 시험만 응시 자격을 제한받지 중개업 종사는 별개다. 그죠? 또 중개업 종사에 대한 결격은 일정 기간 중개업 종사에 대한만 제약받지 공인중개사가 되는 데는 지장 없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잡아놓고, 단 그런데 자격 취소 3년간은 시험 응시에 대한 결격에도 해당되고 중개업 종사에도 해당되는 유일한 예외 사항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요것도 요 5년도 뭡니까? 무효처분 판결일 기준입니다. 무효처분 판결일 기준으로 5년간, 그죠? 무효처분 판결일 기준으로 5년간 뭡니까? 결격이다 이 말입니다. 무효처분 판결일이지 시험, 그죠? 시행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효처분 판결일이지 시험 시행일이 아닙니다. 뭐 먼저 하겠죠? 무효처분 판결일이지 시험 시행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효처분 판결일이지 시험 시행일이 아니다 하는 거. 오케이? 그걸 일단 보시면 돼요. 무효처분 판결일이지 시험 시행일이 아니다. 별거 없죠? 그래 번 깔끔해야 되겠죠? 이 말이죠. 본 강사가 원래 10월 26일 날 자격 시험에 부정행위 했습니다. 하고 남을 놈이지만 당연히 안 들키게 더 기쁘습니다. 그죠? 내 잘못했다. 뭐를 좋아하노 자기야. 내 그동안 좀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지. 상태 안 좋은 것 해도 내가 잘한다 잘해. 그죠? 그래, 그지? 자, 뭡니까? 이렇게 올해 시험에 칸닝거 가지고 들키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내년 2020년 그죠? 1월 15일 날 수험 번호 1000번 김건호 씨는 제30회 국가고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부정행위자로 판결하다. 빵땅땅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점부터 5년간이지 소급해가지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정행위자에 대한 지금 제재를 강화시켰나요? 약화시켰나요? 강화시켰지 당연히. 최소 6년 아니면 7년 동안 못 치게 합니다. 왜? 맞잖아. 시험판이 6개월 가도 이제 6년은 못 치는가? 5개월 지나도 맞잖아. 시험 시행일이 아니니까 무조건 매년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지금 정해져 붙잖아. 재판 한 달만 끝나도 6년인 거야. 보통 재판 6개월 1년 끕니다. 2년씩만 끕니다. 그러면 결국 7년 8년 동안 응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야. 그때 아예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킨 것이 약화가 하잖아. 뭐 먼저 하겠지. 그런 용어들도 좀 봐둘만 하지. 그지? 그래 보시고. 다음 시험 응시 수수료입니다. 시험 응시 수수료. 요건 이 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주관했는 경우하고 시도의사가 시험 응시를 주관하는 경우하고, 그죠? 그리고 뭐단 말이요? 위탁하여 시험을 실시했는 경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주관했는 경우는 응시 수수료는 누가 결정합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고, 시도지사가 시험을 주관하는 경우는 뭐다? 당연히 시도의 조례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주관하는 경우는 뭐다? 시도의 조례입니다. 위탁하여 실시했는 경우는 뭡니까? 위탁을, 그죠? 위탁을 받은 자가, 그죠? 위탁을 한 자에게 뭡니까?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에게 승인, 그죠?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에게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겠다. 뭐 먼저 하겠죠?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에게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한다. 오케이?
국장이 시험을 중하면 국장 위에가 없습니다. 할때 말로 자격 시험 나부레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하고 뭐 국무총리가 뭐 시험을 중하는 것도 없지만도 그죠? 타치 안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시험을 중하실 때마다 국장이 지가 독자적으로 응시수를 결정 공감되는 것이고, 시도가 시험을 주관할 때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주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탁하여 실시에 있는 경우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에게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한다. 고려 보시고, 다음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응시 요건 5개 사례가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반환, 그죠? 이것도 용어 선택을 잘 알아놔야 돼요. 전액에 대한 의미. 자, 접수 기간 내에 접수 의사를 처리했는 경우하고, 그죠? 시험 시행 기간에, 그죠? 시험 시행 기간에 기책 사유로 응시를 못했는 경우하고, 그죠? 그리고 응시 수수료 가오납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접수 기간 내에 취소, 즉 시험 시행 기간에 잘못으로 응시를 못했다 이 말 아이가.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응시 수수료 뭐다? 전액입니다. 응시수 시험 시행 기간에 잘못으로 응시를 못했다거나 접수 기간 내에 취소, 이 설명드리면 됩니다. 이거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 접수가 8월 1일부터 8월 10일 사이야, 그죠? 8월 1일 날 원서 접수해 놓고 10일 접수 마감일 전에 응시사를 처리해 본다 이 말이야. 이때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 받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가 뭐냐면은 한번 있을라 했는데 뭐 결국 안 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요즘은 좀 그 다음부터 좀 나아졌는데 우리 때 한 10몇 년 전에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까지 말고 응시를 못 했는 거 아닌데, 시험장 가면 80%인가 문제지 가져갈 겁니다. 우리 때는 기본 결의실이 한 30% 됐어요. 그래서 문제 100% 안 가져갑니다. 사실 80% 정도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한 50%, 5% 가져가는가 뭐 정확하게 뭐 그런 정도로 문제지를 전액 다 안 가져갑니다. 전수험생 숫자만큼 안 가져가 사실은요. 요즘은 좀 더 그날 이후 좀 나아지는 몰라도. 그 서울 노량진 모 고사본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지가 그날따라 뭐 노량진에 그 이때 뭐 응시하는 분들이 주부님들이 뭐 일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그 당시 일요일 쳤구나. 일요일 아침에 별로 할 짓이 없고 뭐 다 뭐 응시를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도 거의 막 85%, 90% 가보는 기라. 모질해 보는 게 실제로 그래서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그 인근의 고사가 서울 같은 거 한 3, 40개 고사 있잖아. 대구도 한 10몇 개 있듯이 그건 서울 한 3, 40개 넘어요. 그래서 인근 2, 30분 거리가 있을까 아이가 가지고 부랴부랴 문제지를 몇십 장을 받아와가지고 뭡니까 그 실질적으로 다시 한 30 몇 개, 두세 개 고사장에서는 한 30분, 1시간 늦게, 한 2, 30분 실질 늦게 쳤는 일이 있습니다. 수능 같으면 나라 뒤비졌어. 교육부 장관 바로 목 날라가고 뭐 평가원장 반 죽어쁘고 완전 자살하면 하서 날랐을 텐데, 우리 시험 언제 하나? 그날 밤에 YTN 있잖아. 자막 한 줄 정도 있잖아. 아주 불쾌해. 그게 다 그걸로 끝입니다. 뭐 유야무야도 없고 그다음 뭐 진행된 것도 없고 뭐 그걸로 끝이었어 실제로. 그게 만약에 그래가지고 시험 시행 기간에 잘못으로 응시를 못했다, 이때는 응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순간 몇 분은 야 그거 받고 시험도 못 쳤네, 그거 받고 성차나 중개법상만 저렇다 이 말이지 민사로 손해배상 더 하겠지요. 나는 당연히 합격했을 거 없고 시험 쳤으면 최소한 50억 벌어물럽니다. 맞잖아. 그런 정도 막 30, 50 막 손해 청구합니다. 법이 또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느라. 만약 우리 가상하면 신문에서 그리 봤어. 진짜 그런 상황이 보셔도 한 6, 70만 원 주만 잘 줄 겁니다. 손해배상액이. 법이 그래 뭐 6억씩 돌았습니까? 그런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실제 합격했고, 그 법은 또 뭔지아나 그 용어 문구를 정합니다. 당신이 100% 합격했다는 보장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타 등등이 종합해가지고 한 5, 60, 70 정도 손해배상 나오면 잘 나오지 않겠나. 만약에 못 쳤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그것도 전액 맞지만도 그죠? 요거 응시 수수료를 가오납했는 경우는 뭐다? 우리가 요건 전액은 전액입니다. 그런데 가오납금 전액입니다. 가오납금 전액. 뭐 먼저 하겠죠? 이 가오납금 같은 전액이라도 의미 다르죠, 그죠? 즉 원래 지금 현재 응시 수수료가 28,000원이잖아요.
근데 시민단체에서 비싸다 이거 뭐 시험하면 치는데 이거 뭐 갖다 놔 경제도 어려운데 붙은데 뭐 재판부에서 뭐단 말이요. 그래 한 2만 원 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맞잖아. 그럼 반환해 주는데 전액을 반환해 주는데 가원합한 8,000원 전액을 반납이가 아니면 28,000원 전액 반환이가. 그래 가원합한 금액이지 응시수수료 전액이 아니잖아. 의미 파악하시죠? 고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겁니다. 접수 마감일입니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그자 7일 이내에 접수 의사를 취소했는 경우하고 그자 마감일마다 7일 다음 날부터 그자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입니까? 10일 전. 시험 시행일마다 10일 전까지 접수 의사를 취소했는 경우입니다.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취소는 뭐다? 100분의 60입니다. 100분의 60을 반환받고 마감일 7일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50을 반환받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100분의 50을 반환받습니다. 이거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가상하잖아. 그럼 8월 11일부터 7일, 8월 18일까지의 응시설 철회부터 이때는 100분의 50을 반환받고 그 다음 8월 18일부터 뭐다?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뭐다?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원래 기준 잡으면 10월 16일 자정까지 클릭 때려보면 반환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겠지만도 이론적으로 아시겠죠? 저래 보시고 저까지고 지금부터가 우리 김 강사의 필살기 있죠. 몇 개 또 옆에 여병 있죠. 좀 적으시오. 봅시다. 우리 시험에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내용들을 모아놨습니다. 용어 선택해서 7번 들어가겠죠. 자, 1차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자? 1차 시험 합격자는 그자? 다음 연도, 다음 해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 면제지. 하면 다음 회차, 본강사가 좋아하는 회, 다음 회차에 그자 한 번에 해서 면제입니까? 나는 이 횟집 크게 하는 며느리도 보고 싶어. 그자? 죽을 때까지 회를 나는 그래도 육고기 좋아하지만 너 생선 좋아합니다. 그래 회를 조금 더 좋아하죠. 그죠? 아주 대형 횟집이라면 막 두 단 보고 막 며느리 삼고 싶다. 그죠? 그래서 내가 카운터에 볼 필요 없겠다만은 사돈길이니까 나는 그 회 고기 뜨는 거 구경을 좋아하니까 그죠? 다음 회차겠나요? 연도겠나요? 여러분 당연히 회차입니다. 이거 그래 우리 시험이 여실히 실체인지라 얼마나 조잡하노? 그렇지. 내가 좋아하니까 시험 회차가 맞죠 당연히. 자 그럼 회차가 아니면 연도 같으면 그의 시험 2번 3번 쳐봐라. 예를 들면 맞잖아. 2번 3번 면제 받는 거 대쁘잖아. 안 그래? 지금 만약에 원래 시험에 만약에 5월에 쳤다. 그러면 다음 연도 같으면 그자 2020년에 또 한 번은 또 면제해 그자 맞지? 다음에 시험에 그럼 원래 시험 한번 10월에 한 번 더 치면 할래. 그러면 결국 2번 면제 받는 거 대쁘잖아. 맞지? 그 맞잖아. 그 때문에 다음 연도하고 관계없어 회차에 한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연결하면 되겠는데 뭐야? 자, 이것도 해보시면은 시험은 그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겠나요? 1회 실시겠나요?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단 말이야. 저도 2번, 3번 쳐도 안 치겠지만, 친 적도 없지만도, 그자. 2번, 3번 쳐도 이론적으로 관계없다, 이 말이야. 억수로 우리 시험은 그러면 뭐 좋은 것 같은데, 조문을 좀 이따 보겠지만도,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적어놓고,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이 붙여 놔둡니다. 그러니까 뭐고 안 쳐도 그 말고 한 번 쳐도 그 말고 2번 쳐도 그 말고 뭐 저거 엿장사 마음대로입니다. 조문은 1회 이상 실시돼. 요거 그래. 이게 얼마나 조잡하노 이런 것들. 이거 지금은 보면 유치하다 하지만 유치한 걸 당기면 다 틀린다. 다 틀려 여러분들이. 1회 이상 실시한답니다.
일례 시행한다 아니에요. 회차지 연도 본인의 응시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다음 회차에 한 번에 안에서만 면제지 연도 아닙니다. 회차 그자 보내보시고. 그리고 합격자 자격증 교부 한번 볼까요? 자격증 교부는 시험 시행일 그자. 시험 시행일로부터 1개월입니까? 아니면 합격자 결정 공고일 그자.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겠습니까? 그렇죠. 합격자 결정 공고일이지 당해 시험 시행일. 난 당해 시험 시행일 하시는 분은 한번 따로 만나고 싶더라.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에 나요.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도 안 난다고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거 참 부럽다 부러워 그자. 맞잖아. 합격자 결정 공고되면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게 맞지.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1개월 같으면은 합격자 발표도 안 난다고 자격증 왜 주노? 어디 뭐 미래소년 코난이가 돼. 말이 안 맞지 그죠? 그래 보시고. 너 원차는 거 아니지? 제일 뒤에 따라와요. 우리 불교 누나 따라와요. 우리 또 기독교 누나 따라왔네. 불교와 기독교 그죠? 저 뭔지 왜 알았어요? 빠지 마요. 불교 저 누나 불교 하다가 다리 하나 아팠고 이 누나는 또 기독교 하다가 뭐 나간 거 없는겨. 종교도 적당히 믿어야 되지. 나도 뭐 종교를 안 좋아합니다만은 뭐 어느 종교 관계 없습니다. 우리 모친도 3,000배를 막 수십 번 했었기라 그냥. 그런데 관절 다 나갔습니다. 그 불교파인데 우리 집은 종교 세 개야. 마누라는 집안은 기독교, 장영수 집안은 천주교, 우리 엄마는 불교야. 그래서 나는 막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지구석 어지럽다. 네가 알아서 해라. 딱 그 말도 안 하면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어쨌든 운 좋게 잘 따라왔는지 저집은 저 독실한 또 이래와 또 장로야 장로. 또 교회 장로 같으면 또 그것도 신도가 5,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장로라. 그래서 거기 뭐 근데 뭐 어쨌든 나는 강요는 안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다. 알아서 하는데 집구석 좀 시끄럽게 하지 말았겠습니다. 나 사실 일요일 가는 건 사실 놔둘락해서 근데 뭐 수요일인 거와 철야일 가면 좀 그럴락했는데 아예 안 가더라. 야는 그 살아가는 방법 잘 알더라 보여 그죠? 하고서 내가 도 막 살락하면 그래야 되죠 그죠? 제사밥 야외만 우리 엄마 안 먹습니다 그죠? 제일 잘 만들고 음식도 잘하더라 그죠? 참 무덤 가면 절도 제일 먼저 하고 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죠? 난 그것도 강신이 강요 안 했어. 강요 안 했는데 뭐 알아서 하대 그죠? 그래가 다급한 말더라. 법다가 절을 안 했거든. 아들내미 그 수능 앞두고는 학치다 바쁘더라 학교네. 아들은 힘이 좋아. 막 이렇게 심약한 마음이니까 막 짚어 잡고 싶은 심정이지 그죠? 그래. 뭐 어쨌든 나는 진짜 강요 안 했습니다. 그냥 교회 같은 거 집에 방에 만들어 가면 놔둘락 했는데 다행히 아예 안 가대. 뭐 그래서 나도 아무도 안 갑니다. 안 가고. 자, 뭐다 시험 시행일로부터 뭐다 1개월이 아니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래 보시고. 자, 그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렇습니다. 요거도 한 받을 만한 게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그죠? 정책심의위원회, 그죠? 정책심의위원회에 그죠? 우리가 회의는 그죠? 제적위원 그죠? 제적위원 가반수입니다.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제적위원마다 가반수의 출석으로 그죠?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죠? 그리고 출석위원입니다. 출석위원 그죠?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죠?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이거 가벼이 넘기면 안 돼요. 이 가반수가 중요하지만 이거 제적위원인지 출석이 바가보면 시험 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데 이거. 당연히 회의 자체는 전체 그냥 그 의원 수의 가반수 맞잖아. 그리고 안건 통과되는 건 제적위원이 아니고 뭐다? 그 회의 참석했는 거자. 그 위원회 가반수 출석이 맞는데 찬성으로 결의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상식선은 맞는데 당일날 또 그것도 잘 안 접하는 용어니까 그죠? 알겠지? 요 가반수지 또 반수 또 틀립니다. 이런 거. 이 지문에만 잘 틀리면 생각보다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11번째가 우리 요거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계략적 공고하고 세부적 공고 있습니다. 시험의 계략적 공고는요 매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시험의 계략적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고 세부적 공고는요 시험 시행일 그죠? 며칠 전까지입니까? 90일 전 그죠? 시험 시행일마다 90일 전입니다. 뭐 먼저겠죠? 계략적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고 세부적 공고는 뭐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그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고려 보시면 돼요. 이제 아마 우리 자격증 제도도 거의 밑동을 거의 잘랐을 정도 되니까 한번 책 한번 가볍게 볼까요? 교재 47페이지 보시면 그 정책심의위원회부터 먼저 나오네 그죠? 그거 보시면 47페이지 보면은 그죠? 야, 이 책은 참 색깔 잘 내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잘 해놨는 것 같아 그죠? 국토부에 둔다가 이거 둘 수 있다. 심의사항 중요합니다. 이거 별평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됐고 구성은 그자 밑에 그 다음 페이지 그죠? 위원장 1명을 제외가 아니고 뭐다?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 밑에 위원장 및 위원은 뭐다?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입니다. 거기. 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그자. 임기는 2년 그자. 밑에 보청 학습에 뺏기놨지. 연임 규정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연임 규정 없어. 그거 따로 나오셔야 됩니다. 연임 규정 없습니다.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는 그리고 그 49페이지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제척 해피, 깊이 있잖아요. 억수 대단한 말 같은데 이 말입니다. 뭐 본인 스스로가 뭐단 말이요. 뭐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되는 뭐 유사 뭐 단체라든지 기관에 뭐 지가 근무하고 있다 얘기했지만 그거 지금 하면 안 돼. 스스로 해피 신청하고 뭐 또 그런 난 또 뭐 제척돼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정도 뭐 왜 자격증 제도에 관한 취득은 시험 제도 여기서 다 판단해 보니까 그자. 그러다가 정책심의위원회 되면 안 되잖아 그자. 그래 보시면 되겠죠. 위원회 깊이 해피 해초이 그 말이고 그리고 51페이지 자격시험 원칙은 시도 예외는 국장 위탁 다 했죠. 시험은 시행은 51페이지 제일 밑에 매년 1례 시행한답니까 1례 이상 시행한답니까 이상 이런 것들 그 밑에 당연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2페이지 계략적 공고 세부적 공고 쭉 있고 응시 자격 다 해놨고 결격자 그냥 쭉 보면 됐고 뭐 그러고 우리가 53페이지 제일 밑에 53페이지 출제위원 다 설명드렸죠. 시험 시행기간 장애 줄 좀 쳐놓으시고 다 했던 것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뭐 이런 것들은 면제 이런 것은 읽어보면 별 거 없고 보면 면제 이것도 막 이거 나올 거야 그래. 55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55페이지 그죠? 시험의 일부 면제잖아. 1차 시험 합격자에서는 다음 회자에 이 책은 인마 비중을 안 달았는데 중요해요. 연도가 이거 뭐다? 회차야 회차 그자. 회차. 다음 회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 면제지 연도 아닙니다. 회차 그자. 55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고려 보시고. 나머지는 됐고 그리고 56페이지 뭐 최소 선발 최소 비율 이런 것들은 이겁니다. 원래 2만 명을 뽑아주겠다 했는데 2만 명이 안 돼 부수 그렇잖아. 평균 60년 넘은 사람이 그건 뭐니까 그 15,000명만 60 넘었다 그러면 59.9부터 해가 5,000명을 더 뽑아줍니다. 밑에 점수로 그 말이고 합격률도 20% 뽑아주겠다. 근데 막상 시험 치니까 평균 60 넘는 분이 한 10%밖에 안 됐다. 나머지 10% 더 뽑아준다 이 말이야. 59.9부터가 평균적 그냥 쭉 올려가지고 그 20%만큼 뽑아주겠다. 예를 들면 그 말이야.
공고했는 경우는 그죠? 그 말입니다. 다음 자격증 교부는 뭐다? 우리가 요 나오잖아. 56페이지 자격증 교부의 2번에 국토부령이 있죠. 그죠? 시도는 합격자 줄칙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우리 57페이지 문제 한번 볼래? 1번 답인데 한번 봐봐라. 그죠? 시도는 자격증 합격자 결정 공고도 원만서스 이내 교부가 투만서스가 번이죠. 그죠? 답은 이런 거 시험쳐. 이런 거 시험쳐. 틀리는 여러분이나 참 서글퍼 그죠? 됐죠. 자, 이래 보시고. 자, 나머지는 됐고, 그죠? 그러고 우리는 뭐다? 60페이지 한번 손가락 한번 만져보시고, 63페이지 등록부터는 뭐다? 우리가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등록 파트를 가겠어요. 보시면 돼요. 좀 쉬었다 할게요. 칠판 좀 지어줘요.